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세계는 지금 두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뉴스를 제끼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내 정치가 허접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자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리스가 바이든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땡큐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비책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스스로 힘을 보여줘야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기습 공격을 강행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세계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더 치열한 체제 전쟁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국민의 집단 지성을 깨우기 위해서 매일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볼 건데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는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국제 외신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계속 올리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자국군이 점령을 한 후 계속 진격하고 진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작전이 정확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전개되고 있다라면서 자신감 있음을 표명을 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본토 일에 35km 진격해서 서울 면적의 한 2배 가량 장악을 했고요. 80개 마을에서 이제 한 82개 마을 정도로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은 크게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아프죠. 80년 만에 외부 공격과 외부 침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정치 선전용으로 반격에 성공하고 있다, 또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타격을 입혔다,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어선이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군 정보부의 무능력함 때문이고, 러시아 정치권에서 대외 정보력 자체가 부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푸틴 같은 경우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인 결단을 못할 것이다, 그런 군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찮게 대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런 움직임에 파악조차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일주일 만에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잃은 거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요, 천문학적인 사상자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던 러시아 군이 문제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아무 결정도 못할 거고 방어만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우를 범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방어선 역할을 할 때 방어군에 대한 적절한 숫자 배치, 전면전을 위해서는 1km당 1명, 그러니까 10km당 100명의 군사에 대한 방어선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미스가 났다라는 것. 소규모 국지전을 위해서는요, 1km당 2명 정도 배치해야 되는 게 군사 전략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산술적 평균으로 1km당 4명을 배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기습으로 들어올 거라는 25%의 계산에 이제 2명, 2.5명 배치, 그리고 75%의 국지전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으로 또 2명. 그래서 1km당 이제 한 4명 정도로 배치를 하면서 침공에 대한 준비가 완벽히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얘기해보면 그 4명조차도 병력 낭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명이 세워져야지 제대로 대규모 침공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계산해서 4명 한 거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조차도 병력
낭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습 진격을 할 때 이런 턱없이 부족한 병력은 대부분 항복하거나 도주하거나 그렇게 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손실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첩보에 부재가 있었다라는 건 방어선 역할을 완벽하게 실패하는 것에 또 따르는 요인이기도 했죠. 러시아의 인력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강제 징집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러시아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여초 사회긴 합니다. 2차 대전 때 그 대규모 남성 사상자가 난 이후에 회복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회복기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저출산으로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데 남성들이 굉장히 독한 40도가 넘는 보드카를 마시죠.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체가 여초 사회고 남성 자원 자체가 부족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2년에 징집한 이후에는요, 심각한 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서 용병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요, 모스크바와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그 징집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죠. 완벽한 자기 성 사람들은 이제 안전장치 보장, 나머지 개돼지들은 나가서 죽어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평양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 이런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발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회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났는데 징집 대상에서 강남 3구 제외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사회도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시베리아 시골에서 주로 징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풀어놓기에도 그 푸틴의 정권 몰락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못 건드리고 저쪽 개돼지 지역에서도 추가 징집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치 첩보의 부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가 절대 본토를 침입하지 못한다. 젤렌스키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것은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지금 무기를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무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니 한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그 한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젤렌스키가 장거리 능력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의 이 전쟁에서 가장 전략적인 문제다라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 대담한 조치와 결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영국, 프랑스를 사실상 지목해서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요 사거리 250km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을 했지만 그것은 본토 방어용으로 사용은 허락한다라고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독일이 지난 쿠르스크 지역 기습 침략할 당시에 방어 목적에서 약간 그때 순간만 자국 무기를 러시아 본토로 쏠 수 있도록 제한을 일부를 해제했어요. 그래서 공격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한을 풀어주면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책임 소지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250km 이상 미사일을 쏘지 말라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풀리는 순간 이제 러시아는 이제 못됐다라는 상황에 달린 거겠죠. 이렇게 25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제한했지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인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굉장히 진짜 딜레마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면서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가겠다 또는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발언들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이 맘만 먹으면 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임박한 위협이 없는 한 우크라이나 밖으로 공격을 장려하지는 않을 것이고 허용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의 80% 이상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절대 자국의 영토 쪽으로는 오지 않고 그들의 영토를 지킬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판을 하면서 국경 수비대 상당수가 동부 우크라이나 쪽으로 점령지에 올인해서 점령지를 지키는 쪽으로 군사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도 인력난이다. 본인들 러시아처럼 그리고 소규모 국지전 정도만 하지 대규모 침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크라이나를 판단을 했고요. 미국이 절대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군사적으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든 것인데 우크라이나는요 동부 전선의 최정예 병력을 북부로 돌리고 그러니까 점령지 쪽으로 돌리고 최신 서방 무기를 장착한 기동 여단을 편성해서 러시아 쪽으로 침공을 한 겁니다. 기습 공격을 하면서 하이마즈로 그 러시아 기갑 부대를 완벽히 전멸을 시켰습니다. 이게 성공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룰처럼 이야기하는 그 방어선에 대한 개념 그 숫자 계산 1km당 10명군 배치하지 않으면 9명, 8명만 배치해도 그 방어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방어선이라도 4명을 배치했다라는 건 그냥 필패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력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그 쿠르스크 지역으로 오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때도 그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본인의 그 국경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것인데 8월 1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브리핑을 해볼 생각입니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정보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국제 외신 빠르게 접하고 있고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총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군사 유튜브 방송 내용은 전혀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8월 18일 오늘 우크라이나 군이요 쿠르스크 지역 점령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호 진지를 강화하고 있고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신부가 러시아 점령지 안에 우체국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자국의 군 장병들이 편지나 소포를 가족들로부터 받고 보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요, 그 러시아 영토 내에서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는요, 상점에서 돈을 주고 물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러시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 땅에 그 편의점에 가도 흔하게 보는 물품이 여기는 더 없다. 그러니까 물품 자체가 자급자족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것에 조롱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생필품 등 그러니까 공산품 등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을 치면서 그런데 이게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영상 등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점령지 내에 러시아의 방어진지와 참호를 확보하고 좌우로 진격을 하면서 러시아포로 2,000명 이상 확보를 했는데 러시아 포로 2,000명을 뭐 강제 노동시킬 계획은 전혀 없고 최대한 포로 이제 교환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령지 내에 러시아 주민들이 레지스탕스나 무장 봉기한 세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의 중도,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설치한 용치 방치선은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잃은 영토를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요, 대부분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규군인데 반해서 러시아 쿠르스크 수비대는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신병들이 대부분이어서 전투를 포기하거나 대규모 항복을 하거나 그나마 체첸 용병들이 전투를 하고 있으나 계속 후퇴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푸틴이 외부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 부분 살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징집을 했을 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가리 수만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고 징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쿠르스크 지역의 징집병들을 넣는다라고 하니까 그 내부에서도 철수시켜 달라라는 온라인 청원이 퍼지고 있습니다. 징집병들은요, 군복무 기간이 1년이죠. 그런데 이번 그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췄어요. 그리고 30대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투 경험이 없는 어린 청년들이 많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 전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국경에 배치된 징집병이 지금 우크라이나 기습 공격으로 갑자기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다. 이 징집병들의 가족들이요, 안전을 장담했던 푸틴에게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건데, 푸틴의 요즘 표정을 보면 곧 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2,000명의 러시아 포로를 두고 교환에 대해서는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도 그 내부에서의 균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령지 안에 소련 공산당 잔재인 레닌, 스탈린, 푸틴 동상들 전부 철거 중이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용병 회사가 러시아군 피해 상황을 대시보드에 올려놓은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전투가 불가능해진 러시아군이 현재 59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러시아군 사망자가 2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의 목적은 영토 점령이 아니라 협상용이죠. 협상 테이블에 얼마나 우위에 서 있는가를 두고 지금 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토 기습 공격으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긴 하죠. 관심은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다음 전략에 쏠리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권력 노름에 애꿎은 시민들과 병사들만 죽어나가는 꼴이죠. 정치하는 놈들의 광기에 찬 행동들 멈춰주기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